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모두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올해 지수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시장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기조는 각국에서 시작된 본격적인 봉쇄 완화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좀 나쁘게 나왔지만 그래도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분위기를 일단 가지고서 시장이 상승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심도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지루한 코스피 대신에 견조한 코스닥,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우량주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잘 못 가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중소형 코스닥 종목군들은 빵빵 튀어나가죠. 자, 지루한 코스피와 견조한 코스닥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판매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것들도 다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자, 반면에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은 일단 뭐 상승에 대한 포인트보다도 지켜주는데 일단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점 대비는 올라왔지만 그 이후에 이제 강력한 상승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 자동차주들 과연 위기인가 기회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자,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저도 이제 깜짝 놀랄 일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했었는데, 네, 평소에 부모님에게 전화 자주 해드리시고요. 네, 사랑한다는 말을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따가 아침에, 네, 다들 일어나시면 전화를 한 번씩 일찍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마음 쪽에서 조금 남는 그런 거. 네, 뭔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조금 더 내리사랑보다도 위쪽에 대한 그런 사랑을 많이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9, 뭐 장중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200포인트 넘게 상승세를 보였죠. 그리고 나스닥은 8,979포인트, 무려 125포인트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9,000포인트를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주말장에서는 9,000포인트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기도 하네요. 나스닥은 올해 상승치만 보더라도 그냥 뭐라고 칠까요? 이게 그냥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그냥 나스닥은 올해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쇼크나 이런 상황들이 그냥 없어진 거죠. 그냥 계속 오르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굉장히 시장 자체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강한 상승이라면은요, 뭐 사실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나 조정이 곧 나올 것이다, 뭐 현금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엿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너희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아? 시장은 어쨌든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베팅을 해줘야 돼.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돼. 그런 이야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 이 뉴욕 증시의 상황을 일단 보면은 그런데요. 자, 증시를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린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살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있다. 자,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재개가 되고 있다는 거, 전 세계적입니다. 뭐, 미국에서도 이미 시작이 됐지만, 유럽 지역, 굉장히 좀 심각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전부 다 이제 재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 경제가 점점 개방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기대보다도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실업 쇼크에 대한 부분도 털어내고, 나스닥은 올해 상승 전환되고, 빵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난리가 아니죠. 사실 이제 지난주 320만 명의 미국인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새롭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제법 많아요. 네, 지금 7주 만에 무려 미국에서 3,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3,300만 명이면 우리나라 경제 인구 그냥 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다 실업자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경제 활동 하실 수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실업자다. 정말 뭐 대단한 정도의 그런 쇼크라고 보셔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건 네,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실업 증가 추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소식일 것 같아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지만 뭐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뭐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네, 이미 경제지표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뭐 이번까지만 나쁘면 또는 다음번까지만 나쁘면 이제 끝이야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좀 참아보자.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비수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장사가 잘 안 돼. 그럴 때는 비수기, 장사가 잘 돼. 그럼 성수기죠. 그럼 성수기 때는 어떤 생각해요? 바짝 벌자 이런 거 하잖아요. 시즌이니까.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철에 그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또는 뭐 아이스 커피 뭐 이런 거. 지금 여름이 빙수 이런 거 있겠죠. 빙수. 이런 게 이제 시즌이니까 여름에 잠깐 바짝 벌자 해가지고 막 그렇게 판매가 불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때만 뭐 1년 매출 다 나오는 그런 기업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비수기 같은 때는 어떤 걸까요? 네, 뭐 이제 팔 거 다 팔리고 나면 이제 뭐 여름철에 호빵 같은 거겠죠. 호빵, 따뜻한 호빵. 여름철에 팔릴 일이 없잖아요. 붕어빵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는데, 자, 여름이 지나면 또 다시 겨울이 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번만 버티자.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팔고 겨울에 다시 붕어빵을 팔도록 하자. 뭐 이런 작전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거 없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 이제 기업들 실적까지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알파벳,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을 크게 끌어올리는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물론 뭐 그렇게 썩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훌륭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정상화가 되고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됐을 때 이러한 상황들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4월 수출액. 네, 중국의 4월 수출액. 지금 중국이 이제 첫 번째였기 때문에 가장 이제 경제적 쇼크를 먼저 받았고 또 회복도 가장 빠른 속도인데, 이 중국의 4월달 수출액이 올해 들어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데 주요한 요인이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지지부진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견조한 실적을 보인다. 코스피가 9% 오를 때 코스닥은 폭락장을 99%나 만회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코스닥에 베팅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대신에 코스닥 뭐 코스피 이렇게 구분 짓지 않고 베팅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고, 또 업종별로 본다면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바이오, 기술주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긴 하죠. 근데 주요한 것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 수출이 더디게 나왔다는 거. 지금 사실 이제 경제적인 어떤 봉쇄 정책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국경 통제 이런 것들 나오면서 수출에 대한 그 팔로가 완전히 끊겼잖아요. 수출 자체를 못하고 있네요.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배로 다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물동량 자체가 급감을 했겠죠. 그럼 수출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이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피곤한 일이고 엄청난 타격이에요. 환율이 올라가서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치더라도 환율 올라가는 것 자체가 또 경기 악화의 신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코스피에겐 영향을 많이 줬을 것이다. 왜?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적고 대신에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또 실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분석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장의 영업이익, 매출액 추이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2019년도 1분기, 2020년도 1분기, 2분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2019년도 1분기가 이제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1분기에 2020년 1분기에 뚝 떨어졌다가요. 그 다음에 이번 2분기 때 다시 조금 올라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승폭 자체가 코스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상승폭에 대한 그 분위기가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글로벌 경제 둔화에 따른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뭐예요? 그 전기전자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항공, 금융, 석유화학 이런 쪽인데 대부분 전부 다 직격탄을 맞고 쓰러진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힘들었죠. 금융업은 최근에 좀 올라오긴 하지만 항공업이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일들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언택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바이오, 그죠? 치료제 관련해서 그 다음에 게임, 미디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든 수혜를 입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장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시장의 분석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으로 한번 본다면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환율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를 계속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는 반면에 개인들은 지금 뭐 동학개미운동 해가지고 막 쭉쭉 들어오잖아요. 이 부분이 작용했을 거란 이야기죠. 즉 개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쪽에 상대적으로 많은 힘이 쏠렸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대형주들은 외국인의 매도 셀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조금 주춤한 반면에 개인들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주기도 했고요. 연기금도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많이 밀리지 않지만 유지가 되는 모양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확 밀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또 시장의 어떤 그런 모양새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늘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계속 해들어왔었는데 뭐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종목 장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코스피 장세다, 코스닥 장세다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보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코스피 쪽에서도 뭐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해당되는 기업들. 네,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기업들 쭉쭉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 신고가 나는 기업들, 그런 것들에 투자하면 되시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수출 비중이 많다거나 조금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수혜가 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다루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 장세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들 이야기 들어갈게요. 위기일까, 기회일까? 네. 4월에 판매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글로벌 판매가 다 그렇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꼭 뭐 현대차나 기아차 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기간 동안에도 벤츠 같은 그 고급 승용차의 판매량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꼭 현대차나 기아차 얘네들만 지금 나쁜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뭐 자동차뿐만이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모든 기업들의 그런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실적이 나쁜 요 상황,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일 것이다, 최악일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것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일단 시장에서는 이거를 위기 상황으로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에서 수익성의 악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이런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과 경제 상황이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 때문에 주가는 더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4월을 저점으로 해서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이후에 수요 회복에 주목을 해야 한다. 현대 기아차는 내수 시장의 수익 기여가 높은 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 GV80의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고요. G80이 또 새로 나왔죠. 그 다음에 기아차에서도 이제 신차를 내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대 기아차의 신차 효과,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 이런 것들이 조금 고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참고해 봤을 때 2분기에는 이제 판매량도 좀 늘고 양호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면 이제 생산량도 늘어나고 많이 만들어야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들은 지금 위기냐 기회냐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매수냐 매도냐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매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저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시점에서 매도가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는 실적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게 나타날 부분이겠죠. 그래서 매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기회냐? 사실 이 대형 업종들 같은 경우 또 지금 실적이 저점을 찍은 기업들은 기대감만을 가지고서 올라가긴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코스피는 좀 지루하고 코스닥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대형 전통 산업이라고 해야 되죠.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구재 산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또 내구년한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기가 완전히 좋아져야 돼요. 주머니에 정말로 사정이 좋아져야지 주가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정말로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업종도 그러한 관점이고요. 자동차 업종도 그러한 관점이죠. 화학업종은 지금 직격탄을 더 얻어맞고 있는 것은 시장 상황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점은 지나고 있지만 회복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확실하다는 얘기죠. 많이 안 사서 실적이 줄어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지 다시 사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매도는 아니지만 더 이상 뭐 주가가 폭락한다, 더 하락한다거나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대응한다 그렇게 보면 지금 같은 종목 장세에서는 소외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그렇죠. 대신에 장기적 관점으로 나는 멀리 볼 거야. 나는 뭐 어차피 이런 종목들 뭐 10년, 20년 보고 가는 거고 계속 올라갈 거라 믿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그냥 적립식으로 조금씩 매수해 나가시는 거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급등하는 반등세를 기다렸다 그것보다는 일단 모르겠네요. 일단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어느 정도의 반등세도 기대해 볼 수 있을런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또는 시장의 어떤 상승률에 비해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위기일까 기회일까 이걸 매수냐 매도냐를 바꿨을 때 매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수도 조금은 꺼림칙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모두 다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거, 각국의 경제 봉쇄 완화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요. 투자자들 모두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기업 실적 뭐 나쁘지 않게 나왔고 경제지표 나쁘게 나왔지만 이미 예상했고 뭐 시장에서 거리칠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술주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올해 지수의 움직임이 오히려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지부진한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은 견조한 실적 때문에 훨훨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수혜주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코스피 쪽은 이제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잡았다.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 조금 타격을 많이 받았던 화학업종, 항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이오나 언택트 등 이런 뭐 게임 그 다음에 그 미디어 이런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주 판매가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5월부터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이 주가가 많이 내려간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은 글쎄요라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단기로 대응하기에는 업황 자체가 조금 둔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어떤 지루한 포인트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글쎄요. 그렇다고 매도는 아닌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봐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오늘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네.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런 희망도 생기는 거고 기회도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물려 있어야 한다라는 격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장세를 살펴보세요. 이미 뭐 지난주부터 계속 약세장을 운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뭐 현금을 확보해라 이런 사람들 실제로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금을 그 말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매수의 기회를 지금 계속 놓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시장에 그냥 맞게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예측하지 마시고 시장이 가는 대로 그 방향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방향이 꺾였다 그러면 그 꺾인 대로 움직이면 되고요.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쉽습니다.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시장의 옆으로 따라서 같이 걸어가면 돼요. 시장을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네. 자, 오늘 주말장 변동성은 약간 예상될 수 있겠지만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